안녕하세요. 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니까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예요. 좀 이제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학술적인 정의는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앞에 이제 두 가지 수식어가 붙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하다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러스트하다. 그래서 글로벌 신뢰 컴퓨터라고 전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새로운 컴퓨터로 이해하려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누가 뭐라고 블록체인을 생각을 해도 저희 같은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는 그냥 컴퓨터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블록체인의 학술적인 점이 그렇고, 문제는 우리가 왜 블록체인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저한테 왜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 연구를 하시냐고 물으면 저는 블록체인을 대한민국의 미래고 청년들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꼭 얘기하는 게 이제 가상화폐를 얘기를 하고, 그 가상화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끝에 꼭 비트코인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암호화폐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인 건 맞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가상화폐 종류는 수만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것만으로 따져도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모든 게 그렇듯이 처음으로 나온 거는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은 화폐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초로 우리한테 그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된 그 암호화폐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 그 이상 그 의미도 사실은 없어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많은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고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하고 패밀리한 어떤 기능들을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진짜 그 비트코인과는 다른 또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떤 기능과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면 올 초에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그런 가상화폐 열풍은 조금 이해를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국민들이 너무 암호화폐를 사면은 금방 돈을 벌 것 같은 그 사례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호화폐를 사면 돈을 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벤처기업, 인터넷 초기에 벤처기업 주식 사면 돈을 번다고 착각했던 거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조금 정부가 그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투기니 뭐 그 사기가 맞느니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좀 정확히 인지를 해서 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나름대로 시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나름대로의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런 좀 그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고, 또 국민들도 암호화폐를 산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90% 이상, 심지어는 98%까지 실패할 수 있다는 그거를 좀 마음속에 담고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좀 뭔가 진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인터넷 진흥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넣었어요. 국민들 세금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내서 저희 나라가 인터넷 인프라 세계 최강이잖아요. 강국이 됐어요. 근데 원래 2012년, 13년까지가 IT 인프라 강국 1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그게 떨어졌어요. IT 인프라 강국이 이제 세계 2위, 3위, 4위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IT 인프라 강국이 됐는데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글이 우리나라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IT 인프라 구축한 이유는 뭡니까? IT 인프라에 올라가는 IT 벤처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올라가는 서비스 레이어 속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IT 인프라를 다시 한번 재도약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저희한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IT 인프라를 살려서 블록체인 인프라는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블록체인 인프라 강국이 될 수 있는 저변이 확실하다. 그래서 제 두 번째 도약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인프라에 올라갔던 관련 산업을 육성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의 그 실패를 되풀이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라는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혁신 규제 실패라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가 이제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저력이 있으니 그 저력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산업 육성을 한다면 저희 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준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단호해요.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요. 고사합니다. 현재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아직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올해 안에라도 바꿔주시면은 충분히 내년부터는 현재 경쟁력과 우리나라 IT 경쟁력을 포함한 것들 합쳐서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그리고 좀 늦어진다면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안 돼 있다면 저희 나라 블록체인 산업 전망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블록체인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일자리가 얼만큼 돼 있는지 이거 다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걸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단호하게 놉니다.